1라운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회담입니다. 자, 낙동강 회담은요, 이 두 패널이 대구 경북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낙동강 회담은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혹은 조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지난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이의 생존권 보장이라든지 또 대형마트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존권, 또는 실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말 휴무 대신에 지금은 이제 일요일에 쉬게 돼 있죠. 네. 이걸 주중 휴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예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번 이 합헌 논란이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 특별히 또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기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개괄적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지금 의무휴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이시니까 혹시 그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생겼던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어쨌든 대기업,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그 자본을 힘입어서 유통을 독식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골목 소상공인의 상권들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렇죠. 황폐화되면 이거는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 이게 오히려 무너진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독점 경제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 하나. 그 다음에 대형마트의 근로자들이 이제 영업시간 제한도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래서 영업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려버리면 편의점처럼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들 죽어난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네요.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슷한데 이 어쨌거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저는 이게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도 가장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물론 대형마트 종사자분들, 대형마트라고 하면 사실 기업 측이죠. 기업 측들도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쨌거나 규제 완화의 영역으로 와가지고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왔을 때 더 나은 방향이 뭐냐에 대한 재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떤 문제든지 디메리트를 주는 형식이 아니라 메리트를 주는 조금 더 나은 상생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법이나 다른 영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저 같은 세대들은 전통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즈 자체의 파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때도 지난번에도 이제 선거를 하면서 그 전통시장이 제 지역구에 많습니다. 중구 남구에 많은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모델이 저 대형마트를 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칠성시장 같이 야시장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컨텐츠로 살아남는 오죽하면 지금 사실 대형마트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대형마트를 진짜 3달에 한 번 갑니다. 네, 그 정도로 대형마트도 어려운데 그 대형마트한테 계속 디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 전통시장과 아니면 재래시장이랑 콜라보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걸 했을 때 자금 지원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 좀 더 시너지를 얻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형마트 의무 폐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폐지에 찬성하죠. 찬성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 소장의 의견은, 예. 강 소장님의 의견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규제 정책이고, 그렇죠. 규제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인 수단도 아니다. 전혀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폐지돼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 폐지하겠다는 의견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역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그런 지역 경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은 어느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크게 뒤에 가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문제가 사실 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뭐 재래시장도 힘들고 그 대형 마트도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치가 풀어가는 방식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변호사님도 가보셨나요? 요즘에 그 마트 많이 가세요? 저는 온라인을 많이 그렇죠. 네. 거의 안 가죠. 사실. 그렇죠. 그럼 마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뭐 재래시장을 굳이 이용을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어떤 정당보다도 시장 정치를 많이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닌가 싶은데 무슨 때만 되면 정치를 많이 하는 네. 이야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이렇게 왜 갑자기 꺼내 들었나 이제 버리는 카든가 저는 약간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게 네. 극단적이란 말은 여기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규제를 만드는 게 극단적인지 아니면 그 네.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게 극단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통시장과 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쨌거나 개인의 재산 그 법인의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들 일요일날 문 닫아라. 네. 이게 극단적인지 아니면 지금껏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그걸 주중으로 옮기든 아니면 없애든 하자. 이 방향이 극단적인지는 저는 사실 답 자체는 이 그 규제를 만든 것 자체가 극단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형마트를 어떻게 보면 쉬게 만듦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는 것 생각 자체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인데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비자들이 네.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사실 그 생각은 1차원적인 생각이 맞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시장 정치와 관련된 언급을 주셨는데 네. 시장 정치의 시각으로 봐서도 저는 네. 이런 그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게 네. 저희 지금 그리고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삼는 부분들도 결국 규제 완화입니다. 어쨌거나 네.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져야지 네. 뭐가 됐든 법으로만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사실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그 SPC 사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이건 SPC가 잘못한 거지 법이나 이런 부분 제도에서의 그렇게 미비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가지고 제대로 된지 못한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거 자체가 다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걸 이렇게 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그 자꾸 선거철 때마다 선문시장 와서 떡볶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뎅 드시고요. 네, 그거 국밥 하지 말라는 얘기 드시고요.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변화의 과정에는 단계 어느 어떤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폐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바로 여기 당사자들께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주시는 게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요 지점에서 우리 대구, 네. 경북 여기로 한정해봐서 우리 대구, 경북에 또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 대구, 경북 뭐 예를 들면은 소문시장도 있고 재래시장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에 한정해서 대형마트 임무휴업 제도를 뭐 예를 들면은 일요일날 쉬는 거를 주중으로 옮긴다든가 아예 뭐 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한다거나 이랬을 때 과연 대구, 경북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우리 지역에 맞춰서 논의해 본다면? 일단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마트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폐업을 하는 거 역시도 네. 그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선에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망할 하는데 만했다. 예, 저는 정말 왜냐면 이 대형마트 자체가
어떤 구단이나 이런 걸로 너무 많고 그리고 시대 자체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데 저는 지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온라인 쪽에 기대는 현황이 좀 더 빨리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웬만한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요새 시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걸 시키면 한 다다음날 오는 게 됐는데 요새 뭐 쿠보가 등장을 하면서 네. 캔 뺏고 있잖아. 캔 뺏고. 빠르면 당일날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프라인 판매자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당당치킨 같은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대형마트들이 조금 더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 근데 사실 대구에 있는 시장들은 특수성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문시장을 네이밍할 때 이 대구 정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대구 중심 그다음에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브랜딩과 이미지가 있으니까 칠성시장이나 이런 시장들도 각각의 그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통시장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시장들도 그렇고 제가 계속 그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 이게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든 뭐든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려면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끌어갈 이 세대들이 우리 세대 아닙니까? 우리 세대가 직접 갈 만한 이유를 못 느꼈다면 아니 대형마트도 갈 만한 이유를 못 느끼는 세대인데 갈 만한 이유를 못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못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문제는 이 소상공인은 어떤 소상공인을 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테고 대형마트 때문에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그 손님들을 뺏기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어떤 방향이든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은 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대형마트도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애초에 대형마트에 이 손님을 뺏기는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저는 사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힘든 것 자체를 인과관계를 굳이 대형마트랑 둬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강 소장님 말씀을 요약해보면은 네. 어쨌든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하기에는 이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전통시장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그 내부 안에서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해봐야 네.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이런 논점을 또 새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전통시장과 마트 이 두 어떤 큰 어떤 유통 구조가 사실 전부 다 사실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저희 생활 패턴이 지금은 이렇게 가서 뭐 대량으로 사거나 아니면 값싼 걸 사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마트에 가서 하거나 그런 시대도 지났고요. 주말 되면은 사실은 예전에는 마트 쇼핑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들 캠핑을 가죠. 그리고 캠핑을 갈 때는 뭘 갖고 가냐면 뭐 장 봐서 가지 않아요. 밀키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간편하게 가서 놀다 오고 주말은 그렇게 쉬는 그런 구조로 라이프 패턴이 바뀌어 가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시장 형태는 사실 요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세대에 따져보면요. 그리고 저도 1인 가구지만은 집에 요즘에 주변에 이웃들도 보면요. 어르신들도 거의 뭐 자식들은 다 어디 서울 가고 뭐 하고 해서 부모님만 남아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사실 마트나 시장이나 그렇게 잘 안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그 집 앞에 있는 슈퍼 대신 대체되고 있는 요즘에 작은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슈퍼를 대체를 하고 그런 데 장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그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는 아니면 마트를 가진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두 시장 구조 다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약간 뭐 마트가 악이고 재래시장 약자다 뭐 이런 구도로 대결시킬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조금 더 폭넓게 보고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것들을 정치권에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개를 이어받으면 온라인으로 많이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네. 유통이. 자 그러면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쿠팡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는 뭐 24시간 매일같이 장사하게 해주면서 네.
왜 같은 목적 정책을 달성하려면 오히려 지금 시급한 건 온라인 쪽을 뭐 그렇게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무수개소리죠 이제. 거기 또 규제를 못하지 않냐. 근데 왜 대형마트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지금 뭐 어쨌든 변화돼 가고 있는 유통구조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것 같고 대구에 있는 또 대형마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폐점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네. 참 이 논쟁이 좀 어떻게 보면 일관된 논점으로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대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홍준표 시장이 화두를 던진 거는 그 완전 폐지는 아니고 왜 일요일 그 손님 제일 많을 때를 그 주말에 다 장보지 사람들이 평일날 장보냐. 아이고 일요일을 좀 주중으로 옮겨주면은 뭐 어느 정도 마트에도 손해가 좀 줄고 뭐 여러모로 좀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주중으로 좀 옮기자 쉬는 날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삼모사. 아, 라는 생각이기 아무 때문에 뭐 큰 의미 없다. 제가 그래서 이 대안으로 제시를 아까 오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조금 괜찮겠다 싶게 이제 결론이 났던 부분은 이게 어쨌거나 이 의무 휴업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규제, 어쨌거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상생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형마트가 됐든 쿠땡이 됐든 일부 뭐 전통시장 자재들이나 이런 걸 입점해주는 대신에 정부에서 뭐 저기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뭐 자금 지원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조금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하나의 뭐 서문시장 코너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배분 구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약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개개인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는 그 선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면 거기에 조금 부응해서 같이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구 지역 내의 시장들은 충분히 컨텐츠가 되는 시장들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있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양형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대형마트나 아니면 플랫폼과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같이 발맞춰서 시장들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규제보다는 예. 베네핏을 주는 방향으로 당연하죠. 정책 유도를 하자. 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김 위원장님은 대안 제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은요. 사실 저는 기본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안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사실 대형마트도 힘든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좀 더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대형마트 처음에 규제하는 이 법이 왜 생겼을까를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계속 폐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어떤 상인들 그런 분들은 계속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실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뭔가 그걸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형마트 힘들다고 대형마트에게 규제를 풀어준다? 저는 거기에는 사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면 사실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고. 그렇죠. 이 지금 법에는 어쨌든 그 의무휴일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언제 줄지는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언제로 정할지는 뭐 시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폐지를 하려면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뭐 전국적인 이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야 간에 또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